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원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업을 하면서 1년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지낸 이유, 그리고 그게 왜 중요했는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시간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연봉 높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녔지만 갑자기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런 감정을 느낀 게 지금 이 삶이 편해서 계속 가게 되면 나는 결국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월급 받는 건 익숙한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절 불안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나만의 무언가를 해보자고 마음먹었고 그게 바로 이커머스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진짜 제대로 하려면 내 일상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진짜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 중에서 크게 느꼈던 게 불필요한 약속들이더라고요. 다들 어떤 집단에 속해 있으면 같은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 공감하시죠? 직장, 학교, 친구들 등 만나는 사람들은 다양하지만 꼭 비슷한 주제로 이야기가 이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엔 직장 사람들과 같이 모이다 보면 상사에 대한 얘기, 직장에 대한 불만이 반복됐고 심지어 퇴사하고 나서도 직장 사람들을 만나면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퇴사했는데도 말이죠. 거기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혹은 한 번의 만남이 제 에너지를 다 가져가더라고요. 저는 이미 마음을 먹었는데 그거 해도 괜찮겠어? 정확히 뭐 하는 건데? 요즘 너 일만 하는 거 아니야? 같은 질문들이 악의가 없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근데도 이런 말들이 제 확신을 깎아내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일단 사람들을 정리해야겠다.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룰 때까지는 잠깐 사람 관계를 정리해보자 라는 생각으로요. 실제로 사람들은 자극에 가장 쉽게 반응하는 동물이라고 해요.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뇌 자체가 외부의 말과 분위기에 따라 생각의 방향을 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과감히 차단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부모님과의 만남도 끊어냈어요. 사실 밥 한 끼 먹는 거, 명절에 잠깐 얼굴 보는 것 등 어렵지 않죠. 정말 죄송했지만 이 시간조차 아까웠고 저 자신과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끝도 없이 지속될 걸 알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했고 간절했습니다. 처음부터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확실한 변화가 생겼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잡음은 줄고 생각은 선명해졌어요. 이걸 왜 시작했는지, 무엇을 위해 버텨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부터 제가 시작한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하루에 잠도 5시간 정도 자면서 깨어있는 시간에 일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창한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성장시킬 수 있을지 생각나면 바로 실행으로 옮겼고 그렇게 1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공과 실패는 정말 한 끗 차이라는 걸 느꼈어요. 이런 삶을 1년 동안 살고 같은 시점에서 시작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사실 저만큼의 매출, 수익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절대 자랑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걸 공부하고 배웠던 사람들이었는데 1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겼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때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저는 그냥 했어요. 핑계도 안 대고 무턱대고 했어요. 제 자신과 타협하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진짜 무턱대고 했던 1년의 결과였더라고요. 제가 절대 누구보다 똑똑하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딱 그 1년 동안 조용하게 버틴 1년이 생각보다 강한 힘을 만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계속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기분이 드시나요? 나아가고 싶지만 무언가 계속 끌어당기는 감정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야 할지보다 누구를 잠시 멀리해야 할지를 먼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시간은요, 불편하지만 결국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불확실한 시기를 지나려면 주변을 정리하고 내 안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걸 저는 1년 동안 해봤고 솔직하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 시간 덕분에 지금의 저로 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마음을 믿어보세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내지 못하는 이유는 혼자만의 시간을 버티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도 혼자서 버텨보세요. 그 시간 반드시 보상받을 겁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건 책을 읽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막막했거든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앞으로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지 아무런 답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책을 읽는다, 이런 말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또 읽었어요. 부의 추월차선, 타이탄의 도구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역행자, 무기가 되는 스토리. 당시에 유명하다는 책은 다 읽은 것 같아요. 읽다 보면 가슴이 뛰기도 했고 그래,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싶기도 했어요. 근데 책을 덮고 현실로 돌아오면요, 아무것도 바뀌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대로예요. 읽는 동안에 막 동기부여가 되다가도 책을 다 읽고 나면 또 멍해지고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책은 방향을 알려줄 수는 있어도 대신 걸어주진 않겠구나. 책은 도구일 뿐이더라고요. 문제는 그걸 보고 내가 직접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그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책 많이 읽었어요. 강의도 들었어요. 근데요, 정작 행동은 안 해요. 읽고, 메모하고, 밑줄 긋고,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건 공부가 아니라 위로예요. 나도 그랬거든요. 어디까지나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아무리 위대한 강의를 들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인생은 제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는 멈춰있지 말자. 잘 몰라도, 틀려도 일단 시작하자. 일단 움직이자. 그게 그때의 저한테는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실행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뭘 실행해야 할지는 감이 안 오더라고요. 저한테는 자본이 많이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선택지도 없었어요. 창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돈이 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프랜차이즈? 무조건 탈락. 카페 창업, 인테리어 장비, 임대료 너무 부담이 컸고 재고를 쌓아야 하는 도소매 비즈니스도 당장 시작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조건을 명확히 정했어요. 1. 자본 없이도 가능할 것. 2.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을 것. 3.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그 조건을 하나씩 대입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사례를 찾아보고 영상 보고 후기 보고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러다 이커머스를 보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구매대행이라는 모델.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진짜 되는 거야? 다들 이렇게 쉽게 월천 본다고 하니까 더 의심되는 거 있죠. 근데 그 안에서도 뭔가 이거라면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직접 물건을 사입해서 쌓아두는 것도 아니고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내가 중간에서 위탁만 해주는 구조. 내가 잘 기획하고 잘 등록하고 잘 소통하면 그 자체로 성과가 날 수 있는 구조였어요. 무엇보다 컴퓨터 한 대, 인터넷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점이 당시에 저한테는 정말 큰 희망이었어요. 초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니까 망해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일단 해보자라는 생각이 드는 구조였어요.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하잖아요. 하루 10분만 투자해서 월천, 스마트 스토어로 누구나 돈 벌 수 있다.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아서 그 말에 기대면서도 동시에 의심도 했어요. 근데요, 그런 말들 사이에 숨어있는 진짜 메시지를 봤어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말이 저한테는 꽂혔어요. 그래서 저는 판단했어요. 아, 여긴 실행하면 될 수 있는 시장이구나. 어설퍼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고 다만 해보기만 하면 뭔가라도 나오겠다. 그게 저한테는 희망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시장. 일단 부딪혀보면 반응이 오는 시장. 그게 바로 이커머스였고 그래서 전 이걸 선택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만든 결정적인 시작점이었어요. 이커머스를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하나씩 실행을 옮기기 시작하면서 저는 처음부터 한 가지를 분명히 정해뒀어요. 최소 기대가치는 정하고 가자. 기회는 많았지만 모든 걸 다 시도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갖고 시작하려고 했어요. 저는 제 기준을 3가지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직장보다 많이 벌어야 한다. 그때 제가 회사에서 받던 월급은 세후 기준으로 약 450만 원 정도였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연봉이었죠. 그런데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제 손에 남는 돈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회사 다니면서 늘 불안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이걸 10년, 20년 후에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커머스를 시작하면서 이건 그냥 취미가 아니고 진짜 먹고 사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최소한 내가 다녔던 회사보다 많이 벌어야 한다. 이건 제 자존심이기도 했고 퇴사한 걸 스스로 증명하기 위한 기준이기도 했어요. 두 번째,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 이건 저한테 정말 중요했어요. 회사에 다닐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출퇴근이 아니라 구석이었어요. 지금 앉아있고 싶지 않아도 앉아있어야 하고 오늘은 좀 쉬고 싶어도 회의를 해야 하고 회사 일정에 맞춰서 내 일정을 짜야 했고요. 근데 저는 이커머스를 하면서만큼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몰입하고 싶을 때 몰입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구조. 물론 처음엔 자유롭기는커녕 더 바빴지만 결국에는 그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세 번째, 확장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냥 돈 몇 번 벌고 끝날 구조라면 저는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물건 몇 개 팔고 단기적으로 이익만 남는 구조는 장기적으로는 불안정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진짜 사업이 하고 싶었어요. 내가 빠져도 돌아가는 구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는 시스템. 그래서 제가 했던 건 단순히 매출을 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어요. 이 3가지 기준이 있었기에 저는 힘들어도 계속 방향을 잡을 수 있었어요. 수없이 흔들리면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기준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기준을 만들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흔들릴 때마다 갈 길을 잃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도 헷갈리고 남들 보면서 괜히 조급해지고요. 하지만 기준이 있으면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고 지금 힘들어도 왜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져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말해드리고 싶어요. 실행 전에 기준부터 세우세요. 그게 진짜 멀리 가는 힘이 됩니다. 이커머스를 시작한다고 마음먹고 상품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는 빠르게 반응이 올 거다라고 기대했어요. 물론 말은 겸손하게 했죠. 천천히 해보자. 결과는 나중에. 근데 제 마음속엔 한두 달 만에 뭔가 터지겠지. 그런 은근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1개월 차 매출 0원. 진짜 한 건도 안 팔렸어요. 그게 말로는 괜찮아, 초반엔 다 그래 하면서도 속으로는 너무 흔들렸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다들 된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내가 유독 못하는 건가? 매일 밤 늦게까지 상품 올리고 마케팅 공부하고 썸네일 만들고 무거운 눈으로 사무실 나가면서 포기 안 했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운 건 실패가 아니라 뭐가 잘못된지도 모른 채 실패하는 상황이었어요. 뭐가 틀렸는지를 모르면 고칠 수도 없잖아요. 그때 제가 느낀 건 이건 진짜 실험처럼 해야 하는 일이구나. 하나하나 다 테스트해야 하고 하나 바꾸고 결과 보고 또 바꾸고 또 보고. 그런데 그 실험에는 늘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 동안은 아무 반응도 없어요. 정말 외롭고 버티는 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아무런 기대 없이 올렸던 상품 하나가 딱 한 건 팔렸어요. 알림이 왔을 때 진짜 눈물이 핑 돌았어요. 3,000원 벌린 것도 아니고 3억을 번 것도 아니에요. 그냥 팔렸다는 사실 하나가 저한테는 너무 컸어요. 와, 나도 될 수 있구나. 정말 되는구나. 그 한 건이 다시 버틸 수 있는 힘이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커머스를 그냥 돈 버는 수단으로밖에 안 봤어요. 반응을 만드는 구조, 그 구조를 설계하고 개선하고 다듬는 일, 그게 사업이라는 걸 조금씩 체감했어요. 그 후로도 계속 어려움은 있었어요. 갑자기 매출이 확 떨어지기도 하고 고객 컴플레인 하나로 별점이 확 깎여서 판매가 끊기기도 하고 물류 문제, 환불, 정책 변경, 늘 뭔가 하나씩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거 한 번 잘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구나. 계속 반복해서 설계하고 수정해야 살아나는 일이구나.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건 실행이라는 건 단발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열심히 해보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 때까지 반복하는 것. 그게 진짜 실행이라는 걸 몸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이 드신다면 그건 정말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 똑같이 그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근데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진짜로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그 침묵의 구간을 끝까지 버티고 계속 시도하고 조금씩 고쳐가다 보면 어느 순간 반응이 옵니다. 그게 사업이에요. 이커머스를 하면서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실패도 해보고 잘못된 판단도 해보고 너무 성급했던 선택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증명하는 것이구나. 말로는 다 할 수 있잖아요.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나 이번에 진짜야. 이번에 끝까지 해볼 거야. 근데 그 말이 실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면 현실은 진짜 생각보다 더 어렵거든요. 매출 0원인 날이 계속되면 기운도 빠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싶은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근데요, 그때가 진짜 중요한 순간이에요. 거기서 멈추느냐 아니면 한 번 더 해보느냐, 그게 갈라지는 순간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순간이 수없이 많았어요. 팔던 상품이 갑자기 막히고 리뷰 하나 때문에 판매가 끊기고 정말 별일 아닌 문제로 멘탈이 휘청이는 날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무조건 실행했어요. 조금이라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상품 한 개만 더 올리자, 키워드 한 개만 더 분석해보자. 그 작은 실행들이 저를 다시 일으켰어요. 희망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결과가 없어도 이 길이 맞다면 계속 가야 한다. 그 생각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상품이 갑자기 주문이 터지고 거기서부터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구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지금 너무 불안한 사람도 진짜 중요한 건 그 자리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안 봐줘도, 아무리 믿어주지 않아도 내가 내 실행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도달하더라고요. 희망이요? 그건 원래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매일 1mm라도 나아가면 그건 이미 희망이에요. 진짜 희망은 나도 언젠가 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